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거의 매회 출제하니까 적게 나오면 한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고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지목입니다. 지목은 너무 중요하니까 지목은 28개 지목에 대해서 하나씩 분리해서 이제 지목을 구별할 줄 알게 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요령은 많이 책을 보는 겁니다. 먼저 지목이란 것은 의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명칭을 지목이라고 말 쓰는데, 지목을 세분할 당시에는 용도별로 지목을 세분하되 총 28개 지목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용도별로 세분하는 게 지목인데, 지목은 세분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한자원인 토지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세금 과세할 때 지목을 통해서 이제 부과하겠다가 목적이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 이제 보유하는 자가 부과할 세금이 있죠. 납부할 세금이라는 것이 재산세가 납부가 되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세분하는 것이 지목입니다. 지목 따라서 세금을 과세할 것이냐, 비과세할 것이냐를 세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면적 중심으로 해서 또 세금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 지목의 기능인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다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지목을 세분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세분하는 기준이 세 가지 설정 원칙이 정해집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지목 설정 원칙인데, 첫 번째가 1필 1목의 원칙에서 한 해의 필지마다 한 해의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해서 1필지 1지목, 줄임말이 1필 1목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두 번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인데, 한 해의 필지가 두 가지 이상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지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때 주된 지목을 따라가 지목을 정한다 해서 주된 지목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있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지목이 대가 될 것이고, 도로는 도로입니다. 이럴 경우에 도로를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주된 지목이 대일 경우는 대에 편입이 되어서 대로 결정하겠다가 원칙이 되므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두 번째 설정 기준이 될 것이며, 세 번째는 영속성의 원칙에서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동 식으로만 사용을 하는데, 용도별로 지목을 정해줌에 있어서 용도가 일시적으로 변경이 생긴다거나 임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지목을 바꿔줄 수 있느냐. 일시적인 용도, 임시적인 용도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시로 용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지목을 바꿔줄 수 없다 해서 일시 변경, 불변동 식으로만 쓰는 것이 원칙이 되므로 세 개 원칙을 통해 정한다가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 두 번째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있고, 세 번째가 영속성의 원칙에서 세 개 원칙을 통해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지목을 실제로 세분하게 되면 여기 원칙은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목을 실제로 구별해서 어떤 용도 지목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온 것이 전인데, 전이란 것은 밭이죠, 밭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는 지회시키고, 과수류가 포함되어 있으면 과수류는 과수원 내버리니까 과수류 지회시키는 것이고,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이거 이외에도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도 전으로 갑니다. 문제는 죽순을 재배할 때는 전이 되겠지만 죽순이 자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생하는 곳은 지목이 임야가 되어버리니까 재배나 자생 따라서 지목이 바뀌어버립니다. 죽순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목이 전인 반면에 죽순이 자생하는 곳은 임야가 되어버리니까 재배와 자생 따라서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답이란 것은 논답으로 의미하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을 한다 해서 물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할 때가 답이 됩니다. 현재 밭에다가 물 숫자가 올라가 있죠. 물이 올라 있는 땅이 답이 되어서 밭, 전, 논 답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질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과수원인데, 과수원의 경우는 일단 정해지기를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이제 단서조항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주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과수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토지가 있게 되면 주거용 토지, 대란 토지 가격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 대란 토지를 과수원에 합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대는 별도로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과수원에 편입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지목 끝날 때쯤 돼서 한꺼번에 묶어드릴게요. 네 번째가 목장용지인데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가 될 것이며 축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이고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여기는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것이 이번에 다만 나옵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해서 과수원 안에 주거용 토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한다 해서 두 개 중요한 겁니다. 이따 끝나고 여기다 잡아드릴 테니까 두 개 체크하고 넘어가시되 마지막 가서 제가 다시 묶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의 범위가 실려 있는데 가축이란 것은 축산법 2조에 규정하기를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가축이라고 칭하는 것은 뭐 사육하는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따조, 타조, 꿩,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기러기, 꿀벌. 꿀벌도 가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꿀벌도 가축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 농지법에서 양봉업자의 경우도 벌통이 10통인가요? 이상 양봉하게 되면 영농인으로 취급하죠. 농업인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꿀벌 가축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메추리나 꿀벌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경우는 목장용지로 한다. 이 말이 옳은 말입니다. 메추리도 가축이고 꿀벌도 가축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동물들을 사육하는 토지를 목장용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임야인데 임야라는 것은 산림의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우리가 임야라고 칭하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냐? 임야는 산림의 임을 따고 원야의 야를 따서 임야가 만들어집니다. 임야는 뭐의 줄임말이냐? 산림과 원야의 줄임말이 임야가 됩니다. 그럼 임야라는 것은 뒤를 땄네요. 산림의 임, 원야의 야를 땄으니까 공부할 때도 뒤를 땁니다. 종류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가 존재하는데 외울 때 지, 땅, 지에서 외우시는 게 편해요. 그럼 임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지, 땅, 지에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임야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지, 땅, 지 이렇게 딱 나오면 돼요. 그럼 지, 땅, 지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임야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다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되면서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지, 땅, 지는 임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온 것이 광천지인데 광천지란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지하에서 온수가 나오더라.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집 수돗물이 아니라 온천. 온천 같은 경우 광천지로 인정하는 것이고 주변에 약수터가 있죠. 약수터의 경우도 광천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석유류가 용출되는 땅, 유지가 뭐라 그러나요? 거기를 기름 유전이라는 말 쓰나요? 유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광천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될 때가 광천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돼요. 이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의 저장시설 부지는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광천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서부터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염전입니다. 염전의 경우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을 한다. 염전이 되기 위해서는 천일전 방식으로 소금을 제조할 때가 염전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긴 천일전 방식이 아닌 경우인데 다만 천일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이 아니라 공장 용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만서부터는 공장 용지인 거지 염전이 아니어서 두 개를 또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천일제방식일 경우는 염전이 되는 것이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게 되면 지목은 공장 용지로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구별해서 세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나오는 지목이 이거 지워버리고요. 대란 말이 나옵니다. 대의 경우는 누구나 원하는 자가 되게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란 땅은 종류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주거용 토지도 지목은 대가 되는 것이고 사무실도 지목은 대, 점포도 대가 됩니다.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전부 다 대로서 정해지고 지목은 한 글자로 대이지 대지가 아니에요. 대라고 부릅니다. 한 글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경우도 대로 분류합니다. 택지 조성만 끝났다 할지라도 지목은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적법은 토지를 다루는 법이다 보니까 건물, 건축 관계없이 토지, 조성만 끝나더라도 지목은 미리 결정할 수가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공장 용지인데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공장 용지로 한다. 자, 공장 용지라고 칭하는 것은 이제 공장 용지 안에 시설물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의료시설도 있고 공장 안에 기숙사, 공장 안에 직원들 식당 등등도 되게 많은 게 존재하는데 공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공장 용지로 편입돼 버립니다. 공장 안에 의료시설, 공장 안에 주차장, 공장 안에 도로 전부 다 지목은 공장 용지로 몰아버리니까 따로 결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용지입니다. 학교 용지라는 것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 용지로 한다. 이런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11번째가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조금 어려워요.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건축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독립적으로, 즉 전용으로서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경우를 주차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용이 아닌 경우 전부 다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니까 다만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과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물류장과 야외전 시장은 제외한다.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그럼 노상 주차장 지목은 무엇이냐? 노상 주차장의 지목이 도로가 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맞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된 지목이 도로니까 도로로 분류되는 거지 주차장이 아니니까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지목을 따라갑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더라. 지목은 대로 가는 것이고 공장 용지 안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공장 용지, 교회 안에 주차장은 종기 용지로 정해지다 보니까 주지목을 따라가는 것이 내용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에 요게 붙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제 19조 4항 규정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요게 3번입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의 지목이 무엇이냐? 요거 지목이 주차장으로 정해지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에요. 오호, 여기도 부설 주차장, 여기도 부설 주차장 똑같은데 왜 차이가 발생합니까? 여기는 뭐가 붙어 있느냐? 부지 인근이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가 차이점이에요. 시험에 과거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뭐 그림으로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도로가 있다는 가정하에 필지가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5번 토지 지목은 공장 용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여기는 6번 토지 대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는 가정하에 공장 건물이 서 있어요. 공장 건물이 있고 공장 용지 안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지목이 무엇이냐가 문제예요. 공장 용지 안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지목을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이거 지목은 전부 다 공장 용지로 정해지는 거지 주차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지목을 따라간다. 근데 문제는 다녀보시니까 백화점 웨딩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건물에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 전용 주차장을 따로 설치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부설 주차장이란 것이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것을 표현상으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부지 인근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지 인근에 붙어 있는 경우 지목은 별도의 지목, 주차장으로 정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부지 인근이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 됩니다. 그 부지 인근에 붙어 있는 경우는 지목은 별도의 지목, 주차장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 말이 없을 당시에는 주차장에서 제외가 된다가 그 뜻이 되어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됐는데 부지 인근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지목이 주차장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그림상에서 나온 내용을 두 개와 비교해서 파악하시면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물류장과 야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잡종류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물류장, 그 다음에 야외전시장 전부 다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하나 주의할 것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붙어 있는 경우는 지목이 뭐가 된다? 주차장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 주의해서 세분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출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다 틀려버렸습니다. 부지 인근은 보지도 않고 그냥 다 틀려서 17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주차장이 좀 어려워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가 나오는 지목이 주유소용지인데 칠판 지운 다음에 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째가 주유소용지가 나옵니다. 자, 주유소용지라는 것은 석유 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원유 조정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네요. 석유 등을 판매하는 것이 바로 주유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이 주유소용지가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공장용지를 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공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공장용지에 편입돼 버리니까 공장 안에 있는 급유나 송유시설 등은 전부 다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것이고 주유소용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13번째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도로로 갑니다. 도로의 경우는 양이 좀 많아서 출제를 굉장히 잘하고 30일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를 합니다. 도로의 경우는 다음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아파트 안에 도로가 섞여 있는 경우 지목은 대가 되는 것이고 공장 안에 있는 경우 공장 용지로 정해지다 보니까 도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칙이 아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 안에 주된 지목, 종된 지목이 있게 되면 주된 지목을 따라가서 정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어서 아파트, 공장 안의 도로는 도로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로는 4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가 일단 도로가 됩니다. 보행만 가능해도 도로가 되는 것이고 차량만 가능해도 도로로 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도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도 도로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를 개설된 토지도 지목 도로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인데 도로로 개설만 돼 있어도 도로로 갑니다. 하지만 도로법상은 도로지만 도로가 아닌 것이 있어요. 도로가 아닌 것이 지하도로나 또는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하도로와 고가도로는 우리나라 지적 자체가 2차원 지적이 되어서 도로로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은 1번 고속도로, 2번 자동차 전용도로, 3번 자전거 전용도로, 4번 보행자 전용도로, 5번 지하도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답은 지하도로가 답이 되어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지적법상은 도로가 아닌 것이 몇 개가 있더라?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도로와 고가도로는 도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려서 안 될 것이 고속도로와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휴게소의 경우는 상점이니까 대가 아닌가요? 대가 아니라
도로가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따 끝날 때쯤 돼서 제가 묶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까지를 도로로 분류하다 보니까 도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출제를 참 많이 합니다. 도로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철도용지인데 철도용지란 것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과거에 한번 출제했던 것이 역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서울역이든 대전역이든 부산역이든 역은 전부 다 철도용지로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로 넘어갈게요. 16번의 경우가 제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방이라는 것은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하다 뜻이 있는데 밀물, 썰물, 조수 막는 제방이 방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유수, 물을 막는 제방이 방수제가 되고 모래 막기 위한 제방이 방사제가 됩니다. 바람 막기 위한 것이 방파제인데 바람이 부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람과 파도를 막기 위한 제방을 방파제에서 네 가지를 제방이라고 씁니다. 제방은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까지 해서 네 개를 제방이라고 부릅니다. 17번의 경우 하천이에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현재 물이 흐르고 있어도 지목은 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예상되는 땅도 하천으로 합니다. 예상하는 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서울에 한강이 있다는 가정하에 한강 옆에 보니까 옛날 말로 고수부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강에. 근데 지금 고수부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고수부지는 일본어식 표기가 되어서 물보다 높이 있는 땅이라 말 뜻인데 이 말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말은 뭐라고 부를까요? 한강 둔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강 둔치, 뭐 둔치공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둔치가 바로 우리말이고 일본어식 표기를 고수부지라 말씀입니다. 이 둔치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물이 흘러갈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지목은 하천으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물이 흐르고 있어도 하천이고 예상되는 땅도 하천으로 분류하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좀 있다 싶으신 게 하천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국어인데 이거는 또랑이라는 건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어는 우리 주변에 조그만 또랑들을 얘기합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국어로 한다. 그거 조그만 또랑들을 얘기하는데 생소한 지목이다 보니까 시험에 굉장히 출제 잘합니다. 국어란 말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국어가 뭔지 이해를 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국어가 뭐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참 잘 내고 들어오니까 조그만 수로부지를 뭐라고 부른다? 국어란 말 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국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가 되므로 국어 잘 세분해서 정리하시되 규모가 좀 큰 물길이 하천이고 조그만 물길을 국어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나오는 제목이 19번째가 유지예요. 유지의 경우도 시험에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유지는 참 잘 나옵니다. 단골 손님의 얘는 왜냐? 유지란 제목 자체가 또 생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지란 것은 이제 흔히 물 고인 땅을 유지란 말 쓰는데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는 유지랍니다. 그 다음에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를 한다. 그럼 연왕골이 자생하는 경우는 유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반대로 연왕골을 재배하게 되면 이때는 지목이 답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 공부할 때 답이란 것은 논으로 미하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을 재배할 때는 답으로 가는 것이고 자생하는 경우는 유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배와 자생 따라서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구별해서 세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 양어장인데 양어장이란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육상에 조성한 경우에 양어장이 됩니다. 해상에 이 말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토지로 보는 것은 해면 위에 있는 전 국토가 토지가 됩니다. 그럼 토지이냐 아니냐 기준은 바다이냐 아니냐 기준이에요. 바다의 경우는 토지가 아닌 것이고 바다 위에 있는 전 국토를 토지로 봅니다.
그럼 해상이라는 것은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정할 수가 없으니까 육상의 조성한 경우만 양어장으로 지목이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1번째가 수도용지인데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근데 작년에 33회 시험에서 기출을 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22번째 공원입니다. 공원의 경우도 조금 올린 다음에 볼게요. 공원이란 것은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수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을 한다. 흔히 공원으로 결정된 곳, 녹지로 결정된 곳은 전부 다 공원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전부 다 지금 공원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녹지의 경우도 공원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원자가 붙어있지 공원이 아닌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이 정해지는 경우. 그럼 자연공원법에서 공원이라는 것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에서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말은 공원이에요. 말은 공원이지만 지목은 뭐가 될까요? 임야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임야로 분류하게 되어 있지 공원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지목이 뭘로 분류할 것이냐? 말은 공원인데 여기는 지목이 묘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는 말은 공원일지언정 공원이 아닌 것이 나옵니다. 이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지목이 뭐가 되는 것이고 임야. 그 다음에 묘지공원은 지목이 묘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23번째 체육용지인데 체육용지의 경우는 일단 여기도 좀 올린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체육용지의 경우는 올린 다음에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과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랍니다. 그럼 이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전부 다 지목은 체육용지로서 분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만 단서조항에서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수장, 한우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그럼 왜 제외될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까지는 지목은 대로 분류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태권도 도장이 어디 있나요? 남의 건물에 세 대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상가 건물이니까 지목은 대로서 분류되는 것이고 유수를 이용한 요수장, 한우장 같은 경우는 흘러가는 자연의 유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강에서 일시로 요트를 타고 카누 탔다고 지목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이건 하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서부터는 체육용지가 아니란 얘기인데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까지는 지목이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지목이 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 유원지로 갑니다. 유원지의 경우도 지워버린 다음에 또 살짝 올릴게요. 너무 쳐져 있으니까. 유원지는 이제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다 유원지로서 분류가 들어갑니다. 민속촌도 지목은 유원지이고 경마장은 유원지예요. 아까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로 분류가 들어갔지만 경마장만큼은 유원지로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경마장 가는 길은 유원지로 갑니다. 이렇게 주의하시고 야영장의 경우도 2020년도에 추가가 되어서 유원지로 빠져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서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로부와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의 부지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호,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자, 민속촌 예를 들게 되면 민속촌이 존재하는 가정하에 용인에 가는 한국 민속촌이 있습니다. 민속촌의 경우는 지목이 뭐로 인정하느냐? 다 유원지예요. 민속촌의 경우는
유원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민속촌 안에 가니까 뭐 식당도 있고 저작거리에 주막도 있고 상가, 기념판 가게도 많이 있고 찻집도 있고 이 안에 하천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유원지 안에 숙식시설, 유기장애 보지, 하천, 고고 유지 되게 많이 있어요. 지목은 전부 다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유원지로 분류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유원지 밖에 독립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더라. 이런 것들 유원지에서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재료 분류하기 때문에 유원지로 볼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있는다는 것들은 이건 유원지가 아니라 별도의 지목에서 분리되니까 유원지로서 치외한다가 되어서 쉽게 해서 요 숙식시설이 유원지 안에 있으면 유원지, 밖에 있으면 유원지가 아닌 게 되니까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원지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은 전부 다 유원지로 통합되어 버립니다. 왜 그런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왔으니까 한꺼번에 묶어드릴게요.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의 경우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라 한다. 교회이건 사찰이건 향교다 종교용지인데 사찰 빠지면 안 됩니다. 사찰 절을 의미하는데 절의 경우는 경주의 불국사, 합천의 해인사, 구례의 화엄사 전부 다 지목은 종교용지인 거지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26번째가 사덕지인데 자, 사덕지의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덕지로 한다.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덕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덕지에서 제외된다. 이 말 뜻은 이 사덕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을 경우는 학교용지로 편입되는 것이고 공원 안에 있는 경우 공원으로 편입돼 버립니다. 종교용지 안에 있더라 종교용지로 편입되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하나의 사례가 경주 불국사에 가게 되면 국보인 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보탑, 석가탑이 있는데 경주 불국사 안에 있는 석가탑 지목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국보인 탑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는 종교용지에 편입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는 경우는 다 편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되는 거 그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묘지 본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묘지는 사람의 시체는 유골이 매진된 토지는 묘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오지된 토지도 지목은 묘지이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봉안시설은 과거에 옛날에 납골당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이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아하, 대로 가는 경우 다 나왔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목 공부할 때 대로 분류하는 경우 몇 개 있었느냐? 3개가 나왔어요.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더라. 목장 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의 경우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더라. 그 다음에 묘지 안에 있는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 분류하더라. 요 3가지가 대로 분류합니다. 단서조항에서 하나의 사례가 우리가 아까 볼 때 제가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의 부지가 어떤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어디 안에 뭐 이렇게 출제가 들어옵니다. 공장 안에 주유기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목은 다 앞에 게 답이 됩니다. 뒤에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에 게 대해서 도로가 됩니다. 그럼 어디 안에 뭐란 말 나올 경우에 항상 앞에 게 답이에요. 그래서 사적지도 마찬가지죠. 자, 학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지 지목은 뭐가 된다? 어디 안에 뭐 앞에 게 답이 됩니다. 학교용지. 공원 안에 사적지는 공원. 종교용지 안에 사적지는 종교용지. 이렇게 푸는 게 문제 요령이에요. 그럼 어디 안에 뭐란 말 나올 경우 전부 다 앞에 게 답이 됩니다. 근데 뒤에 꼬로 가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과수원 안에 주거용 토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도 대로 분류하게 돼 있고 묘지 안에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 분류한다 해서 요 3개만 뒤에 겁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다 어디 안에 뭐 그러면 다 앞에 게 답이 되는 게 기본 틀인데 뒤에 꼬로 가는 것이 몇 개가 있더라?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원지 배울 때도 민속촌 안에 있는 숙식시설, 유기장 전부 다 유원지로 분류해야 돼. 유원지 밖에 있는 경우는 별도로 분류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어디 안에 뭐라 말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앞에 게 답이 된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지목 공부할 때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워낙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시고 시험 지문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대는 대를 분류한다 해서 세 개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목이 이제 잡종지란 말이 나옵니다. 잡종지의 경우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고 또 시험에 너무너무 중요한 지목인데 참 출제를 잘합니다. 잡종지의 경우도. 양이 많죠. 잡종지란 것은 다음에 토지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의 보호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나와 있는데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자, 일반적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은 잡종지인데 원상에 붙어있다는 얘기는 영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지목은 원래 지목 들어가는 것이 내용이에요. 하나의 사례가 우리가 이면하고 칭하는 것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보지가 임야입니다. 그러면 원상의 복 조건으로 모래땅에서 모래를 퍼냈습니다. 그럼 모래땅에서 임야인데 지목이 이 안에서 원상 회복 조건으로 흙을 파냈다 할지라도 지목은 계속해서 임야인 거지 잡종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영속적이지 않으니까 잡종지를 볼 수 없다가 되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럼 잡종지의 경우는 6개가 실려 있는데 처음에 나온 것이 갈대밭, 그 다음에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다 잡종지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시설 등의 부지도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도 잡종지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공항시설, 항만시설, 지목은 전부 다 잡종지로 인정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전부 다 지목은 잡종지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도 잡종지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이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까지를 잡종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이제 밑에 사례가 나온 것인데 이 사례가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시험 나왔던 것들이에요. 시험 나올 때 지금처럼 분뇨, 종말 처리장, 콩나물 재배하는 땅, 그 다음에 위험물 이동 탱커 시설 부지 쭉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다 뭘로 인정하느냐? 잡종지입니다. 왜? 다른 데 속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배운 게 나오게 되면 숨도 쉬지 마시고 잡종지 딱 찍으시기 바랍니다. 배운 게 안 배운 게 나올 때. 근데 문제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안 배운 사항 나올 때는 잡종지 딱 찍으면 맞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잡종지란 땅이 워낙 많으니까 출제를 굉장히 잘해서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여기가 잡종지까지 28개 지목을 다 공부를 끝냈는데 지목은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28개의 지목을 분리할 줄 아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지목 강의하다 보니까 하시는 질문들이 그럼 지목은 다 외우시면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시려고 그래요? 외우는 게 아니라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땅 용도가 무엇인지 알면 되는 거지 외워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 뭐 한 서너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내용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지목에 이제 문제 푸른 다음에 지목의 등록사항 풀어드릴게요. 자, 중요 기출 문제인데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항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체외한다. 1번 질문 맞았고요. 두 번째,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소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2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를 한다.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까지는 지목이 유지입니다. 유지인데 다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는 요거는 지목이 답이 돼야 되니까 3번 잘못된 말이 되어서 정답이 됐고요. 네 번째,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등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지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이것도 맞고 5번 질문의 경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 옳은 말이 되어서 틀린 것은 3번이 잘못된 말이 되어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어항몰 등을 재배할 땐 지목이 답이 되는 것이지 유지가 아니어서 3번이 정답이 되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인데 지목의 표기 방법입니다. 지목이란 것은 이제 나오는 것이 4개 장부에 나오는데 지목은 등록할 장부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그 다음에 도면,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지목을 등록합니다. 대장에 나오는 지목 같은 경우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을 기재하게 됩니다. 코드 번호는 것이 무엇이냐? 지목의 순번이죠. 지목의 순번이 전답, 과수어, 목적지 흘러가는데 번호가 붙습니다. 전에는 첫 번째 지목이 되어서 01, 02, 03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요. 만약에 지목이 과수원일 경우는 코드 번호 03 과수원으로 기재합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고 이게 코드 번호가 됩니다. 코드 번호는 지목 순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목 순번이 01이 전부터 시작해서 28까지 잡종지까지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가 지목 순번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식 명칭 기재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합니다. 한 글자만 따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장 기재할 때 이렇게 적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면의 경우는 부호로 기재합니다. 그럼 부호로 기재할 경우 원칙은 머리 글자가 원칙이 됩니다. 머리 글자 딴다 해서 과수원의 경우는 과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 명칭은 목이 등록되면서 머리 글자가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머리 글자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차문자로 가는 경우가 4개가 정해지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를 따입니다. 주를 땄다가는 주유소용지랑 겹쳐버리니까 차를 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장을 땁니다. 공을 따면 공원하고 똑같이 겹치다 보니까 장을 딴 것이고 하천 같은 경우는 천을 따야 돼요. 하란 말은 없지만 학교용지랑 비슷하니까 피해갈 목적으로 천을 땄고 유원지의 경우는 원을 땁니다. 유를 따게 되면 유지랑 겹쳐버리니까 원을 따서 등록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이 4가지가 차문자가 됩니다. 그럼 지목에 28개가 있는데 4개만 차문자, 24개가 머리 글자가 됩니다. 그럼 4개 외울래요? 24개 외울래요? 4개 외워야겠죠? 그래서 4가지에서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이다 이렇게 4개만 기억하시면 충분하고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머리 글자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목인데 지목은 적게 나올 때 한 문제부터 많이 나올 2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꼭 참고해서 세분하시기 바라고 지목은 나오는 장부가 4개만 나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만 나오니까 줄여서 목도장 기억하시면 돼요. 지목은 도면과 대장에서 지목의 목, 도면의 도, 대장의 장에서 목도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오는 장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면접부터 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